오늘이 제가 방송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다른 분이 방송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네, 말씀 미리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도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고용 안정 지원 제도 두 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는 고용 창출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 청년 장년 고용 장려금도 고용 창출,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기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뽑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 지원 자금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지만 고용 안정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고용 유지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힘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지난주에는 새롭게 근로자를 뽑고, 오늘도 두 번째 시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하고 장년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도움 되실 시간일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규로 뽑는 근로자가 지금 15세에서 34세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 34세를 얘기하는 거고, 새로 근로를 뽑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2년간 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네. 화면 죄송해요. 안 보이세요? 죄송해요. 네. 네.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300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가 300만 원을 지원해서 2년 후에는 네. 어서 오세요.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청년 내일 공개는 네, 근로자가 만 2년간 장기적으로 회사에 네, 어서 오세요. 장기적으로 만 2년간 근무했을 경우에 이제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300을 내지만 900만 원의 지원 자금을 받아서 2년 후에는 1200만 원의 목돈을 1200만 원의 이자까지 포함된 알파가 더 있겠죠. 12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제가 안 나오나요? 제가 화면 없이 계속 말로 했구나. 어머, 죄송해요. 이거 계속 켰는데 안 나오네요. 왜 이러죠? 네. 이게 꺼졌는가 봐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두 개가 자꾸만 꺼지네요. 이게 한쪽이 하니까 한쪽이 꺼지고 그러네요. 네. 이쪽이 꺼지고 저쪽이 자꾸 꺼지네요. 멀티 화면이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멀티 화면이 안 되네요. 네. 멀티 화면이 안 되고 그건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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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나요? 네. 이제 되네요. 네. 네. 한 번씩 이래요. 네. 네. 그렇네요. 이제 돼요. 네. 지금 지난주에 고용 지원제도 두 번째 시간인 거고요. 그 중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시간을 제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뽑았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자금이 있고요. 그 중에서 자기 부담이 근로자가 300만 원을 내게 되면 900만 원의 지원 자금을 받아서 근로자가 2년 후에 1200만 원을 목돈으로 네, 그렇네요.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그래서 대상은 보면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 인턴제나 취업 성공 패키지 1학습 병행제에 참석 후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의 정규직을 새로 뽑은 사람에 대해서,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뽑은 기업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5인 이상인데 5인이 안 돼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은
지금 자로 벤처 지원 업종이라든지 지식 서비스 산업 같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기업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 그 더 작게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청년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뽑았을 경우에 정부가 이제 이거는 취업한 근로자한테 자금을 이렇게 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청년 취업 인턴제라든지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1학습 병행제 그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보면. 네, 그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 보통 청년 취업 인턴제로 보통 기업이 뽑는 경우가 있고 취업 성공 패키지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년 취업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가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기업도 받는 게 있어요. 그 중에 300만 원은 근로자한테 가는 거고요. 2년 동안 200만 원이 이제 기업에 가는 거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유형으로 만약에 기업이 채용했을 경우에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기업은 6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300만 원을 지금 새롭게 뽑은 근로자한테 자금을 주는 거고요. 300만 원은 2년 동안 기업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 거고요. 이렇게 자금을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기업이 조금 도움을 받는다기보단 근로자들한테 목돈 마련을 통해서, 보통 중소기업이 급여가 작은 편이니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자금들 이런 청년들 채용 공제라는 것들 통해서 청년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감사해요, 초콜릿.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초콜릿인 것 같은데요. 네,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금은 이제 기업은 근로자는 청년대일 채용공제라는 통장 같은 게 마련되는 거고요. 매달 12만 5천 원씩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그만큼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 중간에 본인이 관두면 뱉어내야 될 수 있으니까 기업에서 잘리지 않는 이상 좀 잘리면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잘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관두지 않고 만 2년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거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초콜릿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는다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이게 청년대일 채용공제이고요. 상가연합회님은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죄송한 잘 모르겠는데, 작년은 아니실 수 있지만 작년 고용지원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별풍당단님 감사합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겠는데요. 작년 고용지원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45세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이건 금액으로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턴 기간 3개월 참여하고,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총 9개월간 540만 원을 지금 작년 고용을 했을 경우에 조금 목이 54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니까요. 45세 이상의 작년을 뽑았을 경우에는 이런 자금도 있다는 거 확인해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면 잘 안내해 주니까 고용노동부에 인터넷 치셔서 알아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제가 청년들 채용 공제하고 작년 고용 지원 이거는 작년 고용 지원 자금은 9개월이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고요. 이건 조금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고 요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빨리 지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지 얘기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새롭게 신규로 제가 지금 그 인력을 뽑았을 경우에, 근로자를 뽑았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란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근로계약서가 첨부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으면 안 돼요. 뭐 2년 근무 계약직 기간 이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대부분 예외적인 것도 한두 개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상근 촉탁금,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매번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149만 원일 거예요, 아마. 그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들은 지금 고용촉진자금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간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12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또 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 110% 이상은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사업주와 배우자하고 사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 제외 근로자에 포함돼서 설사 그런 분을 뽑아도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오셨던 분이 1년 이내에 다시 재근무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과거 1년 전, 뭐 한 2년 전에 우리 회사에 근무했다가 관두시고 2년 후에 다시 만약에 새로 뽑게 될 경우에 이 지금 지원 제도에 속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또 안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정년이 60세라고 했을 경우에 뭐 58세가 넘으신 분을 뽑았을 경우에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정년이 없고 60세 넘어도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 거겠지만 보통은 정년은 60세잖아요. 법적인 정년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년까지 2년 미만이 남은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에 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거주자 F2, F5, F6 비자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된다는 건데요. F2 비자 같은 경우에는 F-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주권을 가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되는 비자니까 보통 우리가 만나는 대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외국인 근로자 중에 비자가 이게 아니면 설사 그런 사람 뽑았을 경우에 정부 지원 자금이 고용 촉진 자금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기업주는 직원을 뽑았어요. 만약에 뽑았을 경우에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가 가능하다고 대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5인 이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5인 이상 가입 사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명이 우리가 만약 10명 중에 5명 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고용 촉진 자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간혹 현장에 나가 보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잘 체크해 보시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지원 제외 근로자고 이거 외에는 웬만하면 다 각 사업별로 계획별로 5인 미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에서도 벤처 지원 업종 같은 거라든지 지식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데요. 그게 아니라면, 상세하게 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라면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업장은 지원이 좀 제외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고용 창출, 그러니까 고용 촉진 지원 자금, 그러니까 되게 아까 좀 이렇게 급여 수준이 좀 낮은 그런 분들이 고 사업 말고는 웬만하면 5인 이상만, 근로자가 5인 이상만 가능해요. 그래서
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가능하다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기 지원 유형에 대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뽑았을 경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고용 촉진 장려금 이분만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해요. 사업주가. 네. 지역 보험 가입자 안 되죠. 왜냐하면 지역 보험 가입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도 된다는 건데, 뭐 고용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이라든지 도서 지역의 거주자 등, 아니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 이렇게 취약계층 같은 사람을 고용했던 요 사업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려요. 다른 것들은 다 5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롭게 일자리를 뽑았을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대제 실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주 2시간 단축했을 경우에 일자리 순환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지금 실업자인 분을 새롭게 뽑았을 경우에 정부가 월 80만 원씩,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비제조업 같은 경우 1년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500인 미만이면 되는 거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한다는 거, 이런 유형을 도입한다는, 이런 일자리 함께하기 유형에 이렇게 도입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고용센터와 고용센터와 협약 체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금을 주입하면 된다는 거고, 또 이런 기업이 일자리 함께하기를 이렇게 세 가지 순환제 등을 도입해서 새롭게 신규 근로자를 뽑았을 경우에는 설비투자 지원금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당 새롭게 뽑은 사람을 한 명이라고 1,000만 원씩, 3명이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설비투자 용자도 최대 50억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우리 기업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선택제 고용 지원은 주에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신규로 뽑았을 경우에 정부가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성장 산업 고용 지원이라고 해서 성장 유망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과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자금인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 복귀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월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고, 그리고 전문 인력 고용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대부분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2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9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고용 촉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좀 취업하기 힘든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월 720만 원, 연간 7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인턴십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중복해서 지원해 주진 않아요. 중복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 제외 근로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번에 요거는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성장 유망 업종과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성장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을 얘기하냐면 여기 밑에 박스표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요. 성장 유망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창업 6개월 이상 5년 이내, 성장 유망 업종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5년 이내에 피보험자의 시민 미만인 기업이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성장 유망 업종, 요 업종이게 되면 요런 업종이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지역에 따라 경기도, 양주, 포천 같은 경우에는 편조 원단 및 편조 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춰서 이런 기업이 뽑았을 경우에 다른 조건들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뽑았을 경우에는 인당 720만 원
1년간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보통 피보험자의 30%, 지금 근로자의 기존 근로자의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보통 10명 미만 같은 경우 3명까지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여기 밑에 적혀져 있는 거고요. 서울은 특화 산업이 따로 없어요. 네, 서울은 좀, 네, 그 지역 특화 산업에 보통 포함되지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말씀드렸고, 전문 인력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제 전문, 네, 서울 자체가, 네, 네, 그런 거, 그건 좀 세부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고용노동부에 준 자료인데요. 제가 지역 특화는 다 못 찾아봤지만, 거기에 있는 자료에서는 지금 요 지역만 나와 있어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것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공장을 만약에, 공장 같은 경우 만들었을 경우에 취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이제 서울 지역에 몰려 있는 것들이 특화 몰려 있으면 그 이제 보통은 뭐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많이 주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서울 쪽은 없다라고 거의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예, 과밀 억제권 지역과 예, 네, 과밀 억제권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포함하는 거고, 과밀 억제권 지역은 좀 더 넓은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 과밀 억제권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있는 지역은 특화 산업을 제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양주 포천은 과밀 억제권 외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지금 지역 특화 산업에 자금이 지원된대요. 네.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문 인력 고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을 뽑았을 경우에 정부가 월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지금 그 지원 요건을 좀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부터 아래에 말씀드린 것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어느 하나를, 그리고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자금을 준다는 건데요. 아래 어느 하나니까 엔드가 아니고 이제 하나만 포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요건이 있고, 그게 그 자격 요건이 있고 학력 요건이 있는데, 이거 중에 하나만이면 된다는 거고요. 경력 요건 같은 거 보게 되게 되면 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등록 기업이나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에 경영 기획 지금 쭉 보시면 돼요. 네, 말씀드릴 거예요. 인사, 노무, 능력 개발, 재무, 지적 재산권 등 마케팅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에는 지금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요거 뭐 2, 3, 4번은 한번 지금 잠깐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리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그 상가연합회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 지금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에 네, 된다는 거니까 지금 네, 된다는 얘기죠. 그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에 경력 요건을 해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월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 요건 같은 경우, 이거 말고 만약에 자격증이 변호사, 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뭐 이런 것들, 공인회계사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요. 학력 요건 같은 경우에는 경영, 무역, 재무, 회계,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력 요건 이공계 같은 경우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네, 된다는 거라서 이거 중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아까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실업자가 이런 실업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준다는 거고요. 만약에 3개월만 근무했으면 6, 38, 180만 원을 받는 거죠. 1년간까지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네, 이것도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 3명, 그리고 피보험자의 30% 이내. 만약에 20명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지금 피보험자라고 하게 되면 30%니까 6명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복합은 대부분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2개 다는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이제 공통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고 보면 2017년도에 공통사항은 최저임금 110% 그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니까
최저임금 6,470원 곱하기 뭐 주 40시간 근무면 209 곱하기 내가 하면 그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금액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임금 체불된 기업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 장려금 같은 경우 보통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지원해 준다는 거고, 취약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장려금 같은 경우에 6개월 단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근태 관리를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전자카드라든지 지문 인식기로 들어와서 그런 증빙 자료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한다는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라서 반드시 이런 이제 꼭 다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자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금을 크게 보면 고용 창출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청년과 그리고 작년 지원 자금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고용 안정 장려금이나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 고용 환경 개선 지원 자금도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고용 창출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턴십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신규로 뽑았을 자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017년도에 이제 바뀐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시간을 마지막으로 제가 더 이상 방송은 하지 않고요. 마지막 시간으로 방송하니까 혹시나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협회를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으면 제가 카카오톡 뭐라고 하죠? 아이디가 CHAE1833인데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